하원 다수당인 미 공화당이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탄핵 조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발의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할 경우 대통령 탄핵 조사를 공식화한다는 의미가 있는 데다 현재 탄핵 조사를 하고 있는 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환장을 집행하고 공개 청문회도 개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원 의장의 지시로 3개월 가까이 진행된 해당 위원회의 탄핵 조사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화당의 결의안 발의는 대통령 탄핵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1년도 남지 않은 대선 전국에서 주도권을 주겠다는 정치적 성격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원 표결은 오는 12일 하원 규칙위를 거친 뒤 13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원 의석수는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3석이어서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결의안은 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혹을 고리삼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공화당의 결의안 발의에 대해 즉각 근거 없는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퀸스 플러스인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3일 오전 5시 15분경 플러스인 160 스트리트 인근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한 한인업소 앞에 서 있던 43세 여성을 강제로 길 건너쪽 골목길로 끌고 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일 때가 플러싱 한인타운 중심부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한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노던 블러바드 서쪽 방향으로 도주했으며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아시안 남성으로 아디다스 로고가 붙어있는 검정색 모자에 검정색 후드 셔츠와 바지, 검정색 신발을 착용 중이었습니다. 제보 전화는 800-577-8477번입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군에 자원 입대한 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 싸운 한인 2세 참전 용사가 전쟁의 충격으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찰과 총격전 끝에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을 거치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겪고 있는 PTSD 등 정신적 후유증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어서 보훈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일 오전 10시 50분경 차량 한 대가 문이 열린 채 도로 가운데 버려져 있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관에 따르면 인근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로 출동한 경관은 총소리를 듣고 추가 경찰력을 호출했습니다. 총성이 울린 곳은 한인 조나단 리 씨가 거주하는 15400 블락과 플레밍턴 애비니에 위치한 주택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해당 주택을 둘러싸고 위기 교섭팀도 호출했습니다. 대원들이 주택 외부에서 대치 상태에 있는 동안 이 씨가 2개의 소총을 들고 집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5명의 대원들이 총격을 발포했고 이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주택 안에 들어가 추가적인 위험 물질은 없는지 확인했는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택에서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한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레거시닷컴에 따르면 숨진 이 씨는 미군 출신의 한인 2세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뒤 제대해 최근까지는 소방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살 때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민와 휴스턴에서 자란 그는 지난 1992년 강도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아픔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씨의 한 친구는 그는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고 소방관으로 봉사했다며 참전 군인들이 겪는 PTSD를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번 비극은 PTSD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법률과 업데이트된 법률이 발효되기까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일리노이 주민의 경우 새해에는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주 전체 최저임금을 $15로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다시 한번 인상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3에서 14달러로 인상되고 팁을 받는 직원의 최저임금은 7달러 80센트에서 8달러 40센트로 인상됩니다. 주 전체 최저임금은 3년간의 점진적인 인상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 1월 1일에 또 한 번 인상됩니다. 2025년 초부터 팁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달러이고 팁을 받는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달러입니다. 시카고에서 해당 계획과 관련된 점진적 인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첫 스핀오프 브랜드인 코스맥스 1호점 개점 시점에 맞춰 사업 정보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7일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크리스 캠친스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전날 투자자 대상 설명회에서 코스맥스 개점 소식을 전하며 맞춤형 커피와 음료에 초점을 둔 투고 전문 매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맥도날드가 코스맥스를 통해 오후 시간대 매출 증대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커피 전문 체인 스타벅스와 음료 전문 체인으로 변신한 던킨 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행보라고 평했습니다. 코스맥스 1호점은 맥도날드 본사 소재지 시카고에서 남서쪽으로 약 28마일 떨어진 교외 도시 볼링브룩에 문을 엽니다. 청보라색과 노란색으로 꾸며진 매장 밖에는 4개의 드라이브트루 전용 차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12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음료 반값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7일 목요일부터 시작됐으며 스타벅스 앱에서 회원에게 보상으로 음료 5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페스티브 덜 세일을 통해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할인된 음료 한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정 행사는 12월 28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이용하려면 스타벅스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 주 시카고 지역에서 대형 유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올해 가장 큰 유성 중 하나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으며 시카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경이로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쌍둥이 자리는 12월 13일 수요일과 14일 목요일 이른 아침 시간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혜성이 아닌 소행성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에서 다른 많은 유성과 다릅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에 이어 12월 22일 금요일과 23일 토요일 아침 시간 동안 우르시드 유성이 이어집니다. 4분면 유성우는 1월에 시카고 지역으로 향할 것이며 1월 4일 목요일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인권 컨퍼런스가 지난 4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하와이 컨벤션 센터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2023 하와이 컨퍼런스로 명명된 이 모임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의됐습니다. 컨퍼런스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명하기 위해 줄리 터너 북한 인권 대사를 비롯해 이신화 외교부 북한 인권 국제협력 대사, 몰스텐 리버티 대학 법대학장, 그랜트 뉴샴 CPEC 코리아 회장, 스테픈 워퍼 아시아 다이얼로그 회장 등이 연사와 패널 사회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주 호놀룰루 한국총영사관과 동서센터, 민주평통 글로벌 전략위원회,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패트릭 강 한미동맹재단 USA 이사의 사회로 시작돼 개회사 순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김명혜 민주평통 글로벌 전략위원회 위원장, 박봉용 민주평통 하와이협의회 회장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Furthermore,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we must start and take action in Hawaii,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the overall Indo-Pacific security. 기조 연설자로서는 이신화 대사, 줄리 터너 대사, 몰스텐 리버티 대학교 법대 학장이 등단해 북한 인권에 대한 향후 전망을 다각도로 파헤치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특별 연사 초청 순서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지성 작가가 나왔습니다.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그의 경험담이 끝난 후 인터뷰는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진행했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패널에 참가한 인사는 이신화 대사, 줄리 터너 대사, 몰스텐 학장, 그랜트 뉴삼 CPEC 코리아 회장 등이 나왔으며 스테픈 워퍼 박사의 사회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퍼시픽 포럼의 랄프 코사 명예회장이 등단해 컨퍼런스 폐회 연설을 했습니다. 한편 이신화 대사는 윈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글로벌화함으로써 사례 대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창의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특히 MZ세대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유입이나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또 인파워먼트라고 할까요? 힘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줄리 터너 대사는 이번 세미나가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Hi everyone. I'm so happy to be here today 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ference in Hawaii. This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reinject some energy in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nversation. 한편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 퍼시픽 포럼, 아시아 다이얼로그, 한미동맹재단 USA, 원 코리아 네트워크 등이 협찬했습니다. 400여 명의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인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주류 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와이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북한 인권 주제 컨퍼런스는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동서 모임의 장소로 하와이를 선택함으로써 하와이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인식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 컨퍼런스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발족 10주년과 더불어 내년에 10주년을 맞는 UN 북한인권 최종보고서 발간을 맞이해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실태,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 도발, 그리고 중국의 탈북민 복송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사전망 이전복입니다. 오늘의 시사전망은 트레이더 조와 냉동, 김밥 이야기입니다. 트레이더 조는 최근 미국의 560여 개 매장에서 냉동 김밥으로 공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은 김밥을 팔고 있는 매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한국산 냉동 김밥을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밥에는 트레이더 조라는 한글 레이블이 붙어 있고 포장재에는 김밥이 KIMBAP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틱톡에선 무려 이 프로즌 김밥 게시물 조회가 290여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밥은 친근한 우리의 음식 컨텐츠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소풍 갈 때마다 빠지지 않은 단골 메뉴였죠. 지금도 시카고 한인 그로소리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각양각색의 김밥이 선보입니다. 이런 김밥이 주류 사회에 인기를 몰고 온 것은 역시 소셜 미디어입니다. 한국계 음식 컨텐츠 크리에이터인 사라 안의 틱톡 영상이 거론됩니다. 김밥을 시식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 영상을 계기로 SNS에 앞다퉈 올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밥에 계란말이를 하거나 매운 불닭 소스와 함께 시식하는 챌린지 영상들이 계속 업로드되면서 SNS 사용자들을 바쁘게 만든 것입니다. MZ세대를 넘어서 2010년 이후 태어난 알파 세대들이 컨텐츠의 소비자이며 동시에 생산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SNS 영상을 접했기에 직접 제작도 하고 업로드까지가 가능한 세대입니다. 유행하는 김밥 챌린지 영상은 거의 이들의 몫입니다. 연말연시의 대목이 기존 세대에겐 보통 오프라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젠 이런 신세대들의 다양한 홍보 방식이 대세가 됐습니다. 제품을 써보고 직접 후기를 달아 올리고 리뷰 영상까지 덧붙이니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떠오르는 마케팅의 진정한 인플루언서들입니다. K푸드가 이미 대세가 됐지만 향후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는 마케팅의 초점이라 하겠습니다. 코리안 식품과 관련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꾸준한 홍보가 이어져 나간다면
제2, 제3의 냉동김밥이 주류사회 그로서리 선반에 등장할 것입니다. 김치를 KIMCHI로 오래전부터 표기해 오듯 김밥은 코리안 수시나 코리안 라이스 롤이 아닌 제2, 제3의 김밥 제품들이 나타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